지난 8월 11일 경상남도의 저수지 바닥이 갈라졌습니다. 저수율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 200대와 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들이 하루 동안 실어 나른 물은 4,769톤입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숫자만 보면 위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벼가 말라 죽는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가뭄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소방차는 원래 불을 끄라고 만든 차입니다. 그 차들이 이번엔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사막을 오가는 물지개의 낙타부대처럼 불이 아니라 갈증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소방차들이 정말 가뭄을 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사이 전국의 관심이 이 장면 하나로 쏠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번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5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도 소방차가 불이 아니라 물과 씨름했습니다. 1976년 여름, 영국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물이 말랐습니다. 보통 재난은 하루아침에 닥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정반대였습니다. 1975년부터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상 가장 건조한 11개월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45일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학자에 따라 200년 혹은 250년 만에 가뭄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름은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1976년 여름은 평균 최고 기온 기준 영국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입니다.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 동안입니다. 영국 어딘가에는 매일 낮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무더위는 그 전에도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영국 곳곳의 저수지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상수도관에서는 물이 끊기는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여름 영국의 골목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사람들은 집 앞 도로에 스탠드 파이프라는 임시 급수대를 세웠습니다. 그 앞에 줄을 서서 양동이로 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동네는 한 대의 스탠드 파이프를 수백 가구가 나눠 썼습니다. 농작물 피해액은 5억 파운드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과 감자를 포함한 여러 작물의 수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도 저수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벼가 말라가는 것과 이름만 다릅니다. 반세기 전에도 지금도 물이 마르면 사람이 가장 먼저 줄을 섭니다. 물이 마르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방식은 반세기가 지나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45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 가뭄이 풀리기까지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영국의 소방차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바빴습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마른 풀밭과 숲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서리 지역에서만 황무지의 3분의 1 가까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을 합치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가뭄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나라의 소방차는 불을 끄느라 뛰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소방차는 그 반대로 물을 나릅니다. 정부가 먼저 꺼낸 카드는 트럭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1976년 8월 의회는 단 며칠 만에 가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 공급 회사에 긴급 권한을 준 것입니다. 호스 사용을 금지하고 지역의 물 공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실제로 8월 6일부터 곳곳에서 호스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의 권한과 현장의 트럭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 권한을 실제로 끝까지 쓴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물탱커는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기댄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은 며칠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다시 차는 데는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낡은 관에서 하루 30억 리터의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말 정부는 가뭄 장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데니스 하웰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국민에게 물을 아끼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대책은 말로 버티는 비상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해 여름 런던 시민이었다면 하루 몇 리터의 물로 버티셨을까요? 실제로 권고된 양은 지금 기준 생수 몇 병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절 친구와 함께 목욕하기라는 절수 캠페인 문구가 거리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다 적발되면 벌금을 무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다운인가는 그에게 국가를 대신해 기우제라도 지내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비가 오길 비는 자리에까지 나섰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그만큼 정부가 다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만드신 분들께서는 정작 비가 언제 올지는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예보도 확답도 없이 여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정부가 문제 앞에서 보인 태도는 몸을 잔뜩 웅크린 고슴도치와 같았습니다. 급한 갈증만 막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아껴본 여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말은 쉬웠지만 물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가뭄 장관은 취임 며칠 만에 다른 별명을 얻었습니다. 데니스 하웰이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른 땅이 넘치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정작 비를 빌던 장관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홍수 장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가겠습니다. 반전 같지만 여기엔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영국의 낡은 상수도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물을 아껴 쓰라는 캠페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저장할 시설을 새로 짓는 투자는 뒤로 밀렸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난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다시 1976년급 가뭄이라는 표현을 꺼내들었습니다. 호스 사용 금지령까지 예고됐습니다. 관 노후화 문제는 지금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급한 불만 끄고 넘어가는 모습은 반세기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캠페인은 반복됐지만 관을 통째로 바꾸는 공사는 여전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차로 막아낸 오늘의 가뭄도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은 다시 채워졌지만 배관은 그대로 낡아갔습니다. 닮은 점은 셋입니다. 첫째, 두 나라 모두 원래 다른 일을 하던 조직을 가뭄 앞에 세웠습니다. 둘째, 두 나라 모두 임시 조치가 먼저 나오고 근본 대책은 뒤로 밀렸습니다. 셋째,
두 나라 모두 물이 마르자 정치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영국의 대응은 말이었고 한국의 대응은 트럭이었습니다. 50년 전 영국은 장관 한 명을 앉히는데도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전국의 소방차를 움직였습니다. 신호를 받자마자 전국에서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철새떼처럼 빨랐습니다. 하웰 장관이 국민에게 아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소방차 200대는 실제로 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유럽이 캠페인 문구를 고민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루 만에 4,769톤의 물을 현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조금 뿌듯해도 좋습니다. 위기 앞에서 전국의 소방력이 하루 만에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건 숫자로도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해 영국 소방차는 불을 끄느라 바빴습니다. 오늘 한국 소방차는 불이 아니라 물을 나릅니다. 다만 영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빠른 동원 체제가 근본 해법은 아닙니다. 트럭은 오늘의 갈증을 끌 뿐 내일의 저수지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몇 해 뒤에 다시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여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끄려고 만든 소방차가 가뭄을 끌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랬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 비상동원이 근본적인 수자원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저수지를 새로 짓고 낡은 관을 바꾸는 예산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비가 한 번 내리는 순간 이 논의도 함께 씻겨 내려갈 가능성입니다. 영국이 반세기 전 겪은 일이 그 갈림길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망입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절수는 여전히 유효한 대비입니다. 사는 지역의 물 관련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눈여겨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켜볼 지표는 하나입니다. 이번 가을이 그 시점입니다.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물 관련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남는다면 이번 동원은 진짜 전환점이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산부터 슬그머니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몇 회 뒤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답은 아직 누구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트럭은 언제든 다시 달려갈 수 있지만 저수지는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갈림길의 순간을 잠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